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봉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둘이 또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 봉호 형님의 집에서 네. 이게 두 번째 만남에 한 사람이 집까지 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남자의 집에 또 온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또 저희 집으로 오신 것 자체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NBA 해설위원을 우리 집으로 모셨다. 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느바라디오가 좀 인기가 더 많아져도 돼요. 우리는 NBA 해설위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동환이는 이제 LA 클리퍼스 클리퍼 비전이랑 그죠. 쿠팡 또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굉장히 또 능력이 있는, 제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농구계 최고의 기자. 그렇죠. 근데 동환이. 네. 만약에 쿠팡에서 NBA 중계권을 사가요? 그럼 이제 이민지 기자는 어떻게 돼요? 저요? 불러주나요? 지금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뉴스 기자라서. 그죠. 네. 불러주나? 불러주면 좋겠다. 불러주면 정말 감사한데, 네. 그거는 뭐 아직 모르겠고. 그 쿠팡에서 이현중 선수 중계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재미있게 보십시오. 네, 어쨌거나 네. 넘어간 건 아니니까요. 네. 스포티비가 왠지 또 스포티비 대표님이 그렇게 NBA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저희 NBA를 굉장히 네. 좋아하시고 농구도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3년 남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남았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2년인가 3년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모르죠. 뭐 미래는 한번 지켜보시죠. 좋습니다. 직원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또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프리시즌 경기가 이제 아부다비에서 또 오늘 댈러스와 미네소타와의 경기가 펼쳐졌고, 근데 그 전에 저희 느바라디오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라드가 드디어 팀을 옮겼는데 드디어 미러키에 갈 거 예상하셨습니까? 진짜 전혀.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상한 사람이 좀 미친 사람 아닐까? 이거는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지기도 그러니까요. 했고. 네. 저희가 그 마지막 라이브 때 미러키 야니스 모시기 하면서 야니스 떠나는 거 아니냐, 미들턴 트레이드 해라 라고 했는데, 미들턴은 가만히 있고 가장 좀 믿음직하게 팀에 남을 거로 예상이 되었던 주루 할러데이가 결국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주루 할러데이가 포틀랜드로 갔다가 이제 보스턴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디안드레 에이튼이 팀을 또 옮겨서 피닉스에서 포틀랜드로 팀을 옮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닉스로 너키치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굵은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죠. 릴라드와 미러키, 이 트레이드에 이민지 기자가 점수를 매긴다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몇 점 주실까요? 미러키랑 포틀랜드? 삼각 트레이드? 미러키가 이번에 릴라드를 영입하고 나머지 선수를 내준 거에 대한 거. 저는 미러키는 너무 잘했는데, A 플러스를 그냥 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네, 포틀랜드도 마찬가지고 피닉스가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포틀랜드랑 미러키는 A부를 줘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거 아닌가요? 거의 우승권에 완전히 근접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미러키 올 시즌 굉장히 좀 다크호스다. 진짜. 다크호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력이 세는 거 아닌가요? 이번 시즌 무조건 한번 지켜보시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 확실하게 동부에서는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하지만 또 뒤어서 나올 보스턴과의 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러키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빠진 자원들을 생각해도 그 정도로 보시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주루 할러데이가 떠나고 그레이스 앨런도 떠나긴 했습니다만, 데미안 릴라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러키로서는 정말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NBA 선수를 저는 앞으로 계속 징징될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은데. 자, 아데토쿤보. 그렇게 징징댔단 말이에요. 나는 이 팀을 옮길 수도 있고 나의 미래는 잘 모르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릴라드를 데리고 옵니다. 릴라드 역시 징징대다가 팀을 옮겼단 말이죠. 문화로 정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NBA 슈퍼스타들의 파워가 워낙 세지기도 세졌고 그치. 이러한 세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슈퍼스타들이 계속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력이 조금 뭐 몇 개 팀들로 네. 좀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미러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게 지금 해주셨고, 상당히 그죠? 우승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 네. 그럼 반대편에 있는 보스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루 할러데이가 이제 포틀랜드에서 야. 이거 진짜 보스턴으로 넘어가야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와. 생각을 못했고, 주루 할러데이는 너무너무 고맙다. 네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전력 진짜 탄탄해진 거 아닌가? 수비가, 와.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얘네 수비 색깔은 많이 퇴색될 것이다. 오, 아니에요. 일단은 보스턴이 네. 굵직한 선수들 이야기하면은 마커스 스마트랑 말콤 브럭던이랑 그쵸. 그랜트 윌리엄스, 로버트 윌리엄스가 떠나게 됐는데 오, 많이 빠졌네. 네, 일단은 근데 포르징기스가 와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지로 할러데이 네. 이거는 진짜 미러키랑 보스턴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주로 할러데이 미디어데이 그 기자회견 보셨나요? 네. 그 브래드 스티븐스 그 단장이 아빠 미소 네. 미소를 감추지 못하면서 아주 흐뭇하게 할러데이를 막 쳐다봤는데 근데 그분 원래 미소 많은 분이잖아요. 많은데 근데 거기에 완전 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스마트보다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됐고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주루 할러데이니까 기가 막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골밑 수비는 도대체 누가 할 겁니까? 일단은 근데 저 이 부분도 괜찮다고 보는 게 네. 조 마줄라 감독이 지난 시즌 이제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메 유도카 감독이랑은 좀 색깔이 달라요. 다르죠. 유도카 감독은 좀 빅맨을 많이 활용하고 투빅에 대한 좀 의존도가 있었던 감독인데 이제 그 마줄라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로버트 윌리엄스 3세랑 그 그랜트 윌리엄스에 대한 좀 비중을 줄이면서 네. 스몰볼과 스위치 디펜스 그리고 기동력을 좀 많이 강조했던 그쵸?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할러데이가 들어온다. 할러데이는 뭐 듀란트라든지 디그린이라든지 뭐 안드레 이거달라가 인정하는 강골 그렇죠. 힘이 네. 어마어마하다고. 잘 버티는. 네. 뭐 엉덩이가 엄청 땅땅하고 네. 몸이 코어가 너무 세다. 디그린이 인정할 정도거든요. 아니 수비 잘하는 애들은 엉덩이 힘이 좋은가 봐요. 네, 폴도 그러니까. 그렇고. 네. 네. 근데 그러한 할러데이가 뭐 스몰 포워드라든지 뭐 가끔씩은 파워 포워드까지 수비를 해준다면은 보스턴의 수비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하니까 제가 아까 앞에 할 얘기 하나 놓치고 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얘기를 했어요. 릴라드가 쿤보가 덩크를 매번 하는 걸 막을 것이냐, 내가 3점 9개를 야. 넣을 거를 막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네. 자 그럼 이렇게 가야죠. 릴라드의 그 수비가 굉장히 약한 선수란 말이에요. 이거 전방에 굉장히 헐변해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할러데이가 빠지면서 수비는 약해졌고 릴라드가 들어오면서 공격은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 A 플러스를 주고 싶고 릴라드의 영입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냥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그동안 미러키가 해왔던 농구가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 야니스, 미들턴, 그 다음에 할러데이 체제에서 네. 먹히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일단 감독이 아드리안 그리핀으로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우승 후보였느냐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수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릴라드라는 엄청난 이 공격형 가드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자체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할러데이의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을 예, 맞아요.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할러데이가 플레이오프 때 물론 수비는 정말 잘하고 수비에서 하는 역할은 많지만 공격에서의 아쉬움이 너무나 좀 컸거든요. 맞아요. 지난 플레이오프 3시즌 동안 평균 17.9득점을 기록했는데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내 야투 효율이 네. 39.6% 3점 슛이 30.4% 이거 여러분 되게 놀라시겠지만 러셀 웨스트브룩보다 안 좋은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면은 마커스 스마트의 야투 효율과 맞아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할러데이가 수비에서의 보여줬던 그 공헌도는 너무 높지만 그렇죠. 공격에서 특히나 외곽에 있는 포인트 가드가 이 정도였다면은 야니스가 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미들턴은 사실 저 없는 셈으로 치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여기 굉장히 동의합니다. 미들턴은 저는 부상 이후에 네.
에이징 커브 세게 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플레이오프 때 미들턴이 무조건 뛴다? 저는 장담 못 하거든요. 인정. 저 완전 인정. 그렇다면은 일단은 포인트 가드랑 야니스 네. 체제인데 네. 그렇다면은 야니스를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뭐 할러데이도 있지만 네. 릴라드가 또 다른 그 색깔로 그쵸. 야니스를 도와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수비에서의 약점을 릴라드가 공격적으로 더 채워주게 되면은 미러키가 또 다른 그 강력함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A뿔이라고 매겼습니다. 이게 아드토쿤보가 확실하게 더 휘저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브룩 로페즈 수비도 잘하는데 어쨌거나 밖에 빠져나갈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3점 대죠. 공간 넓혀줄 수 있으면 오히려 주루 할러데이보다 훨씬 더 저도 좋은 핏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입은 오케이. 그러면 보스턴의 이번 영입은 점수를 주신다면? 아 보스턴도 근데 네. 저는 A뿔을 주고 싶은데요. 아 진짜요? 네. 다 A뿔이네? 그거 어떻게? 너무 후한가? 너무 후하지 않습니까? 너무 후한가? 그러면 포틀랜드랑 피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근데 포틀랜드도 A뿔인데. 웬만큼은 잘했다. 웬만큼 근데 포틀랜드가 원래 일 못하기로 좀 유명했던 팀. 그렇죠. 그러니까 나갔지. 네, 그리고 또 릴라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릴라드 네. 관련해서. 네. 근데 릴라드 처분하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받아온 워낙 릴라드가 또 굵직한 선수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한데 네. 그 이후의 움직임들이 너무 좀 팀 로스터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너무 좀 잘한 것 같아서 네. 포틀랜드를 높게 평가하는데 대신에 이제 피닉스는 에이튼을 내보냈는데 네. 너키치다.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피닉스 내부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너키치가 뛰어야 너키치고요. 그러니까요. 언제적 너키치죠? 맞아. 아 맞네요. 그리고 또 부상 이슈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피닉스는 그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체제를 완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명을 도와줄 수 있는 수비와 에너지 레벨을 갖춘 선수가 필요한데 윙. 예. 아니면은 빅맨. 네. 근데 근데 에이튼도 별로구나. 에이튼도 수비 안 했죠. 기름손에다가. 맞네. 네.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에이튼이 조금 각성만 한다면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각성만 한다면은 내외곽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수비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떠나고 더 느리고 물론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너키치가 오긴 했습니다만 네. 수비에서 약점이 있는 너키치와 과연 이 피닉스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이제 프랭크 보겔 감독이 왔잖아요. 근데 보겔은 이제 예전에 뭐 레이커스 시절에도 히버트. 그랬지만 옛날에 인디애나 때도 그랬고. 인디애나 때도 네. 그렇고 빅맨을 굉장히 또 잘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키치를 어떻게 활용할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너무 걱정이고요. 음. 그러니까 너키치를 맞아. 지금 몸 이렇게 상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호주 출신의 센터 누구죠? 앤드류 보거트. 보고트처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정도 역할을 과연 너키치가 물론 예전에 보여줬던 BQ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패싱 센스도 워낙 좋고.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덴버에서 니콜라 요키치를 네. 벤치로 밀어냈지. 내보냈던 그렇지. 그러한 너키치가 네. 지금은 커리어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잘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키치의 그러한 능력보다는 수비에서 무언가 피닉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로버트 윌리엄스는 사실 무릎 부상을 늘 달고 뛰는 선수이긴 한데 전 솔직히 로버트 윌리엄스보다 더 아까운 게 말콤 브록던이거든요. 물론 브록던이 보스턴에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도 아깝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브록던 이제 트레이드를 이제 뭐 클리퍼스로 보낸다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보스턴에 잔류하게 되었고 그쵸? 이때 좀 불만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팀 선수를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지난 시즌에 보스턴 셀틱스에서 가장 좀 라커룸과 이제 코칭 스태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선수 중 한 명이 브록던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만 탑이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스턴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좀 필요했던 충고 같은 부분이었는데 네. 근데 마줄라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좀 듣기 힘들어 했을 수도 있다. 눈에까지.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트레이드로 또 문제가 있었고 불만이 있었으니까 잘 처분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와, 그렇게 치면 팀 케미스트리 측면에서도 주루 할러데이는 사실 잡음이라는 걸 일으켜 본 적이 없는 선수고 맞아요. 필라델피아 시절부터 진짜 묵묵하게 뛰는 걸로 유명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치면은 괜찮은데요, 보스턴? 그러니까 저도 네. 그 괜찮게 보는 게 마줄라 감독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그랜트 윌리엄스, 로버트 윌리엄스 떠나고 맞아요. 그리고 맨날 말을 많이 했던 마커스 스마트와 브록던을 처분하고 떠나고. 이제 마줄라가 가장 좋아하는 뭐 테이턴 브라운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포르징기스랑 할러데이까지 자신을 위한 그 모든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코칭 스태프도 이번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샘 카셀 코치가 왔고 그리고 과거에 미러키에서 이제 코치를 맡았던 첼스리까지 왔기 때문에 야,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정말 전문적이십니다. 역시 기자님. 이제는 네. 마줄라가 성정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 독병이 있긴 하죠. 네. 포르징기스. 포르징기스. 근데 저는 미러키나 보스턴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포르징기스가 빠그라질 경우 아파서 그리고 미들턴이 자빠질 경우 물론 미들턴이 이제 3대4 5대5 훈련 시작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 그게 절대 못 믿는다니까요. 믿을 수 없어. 근데 이 빠그라졌을 때 중압감으로 치면 포르징기스 쪽이 좀 더 무겁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미들턴 없이는 사실 시즌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포르징기스 없어도 보스턴이 잘 치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랑 그랜트 윌리엄스 두 명이 이제 빅맨이 맞아요.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포르징기스가 무조건 맡아야 되고 루코콘의 체제로 못 가잖아요. 못하죠. 예. 뭐 알 호포드가 뭐 늙었어. 과거의 알 호포드도 아니고 네, 호포드도 늙었어요. 20분 뛰어야 되고 네. 근데 대신에 그 부분은 할 것 같아요. 이제 포르징기스 출전 시간을 많이는 안 줄 것 같아요. 뭐 25분 정도? 계속 관리해가면서 네, 계속 관리해가면서 이제 보스턴은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이제 파이널 네. 우승까지 바라봐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출전 시간 관리를 계속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재미있겠네요. 음. 이 두 팀이 만나게 된다. 사실상 결승, 그러니까 동부 파이널스에서 만날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큰 두 팀인 것 같은데 물론 버틀러가 긴 머리 휘날리면서 아주 멋진 얘기하긴 했어요. 머리 봤죠? 와, 나 진짜 충격 먹었잖아. 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미친놈이야. 아무튼 그 버틀러가 네. 나는 이 모두를 밟고 동부 정상에 올라설 거란 얘기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러키랑 보스턴을 최고 높이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물론 지미 버틀러의 의견은 존중하고 항상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의 그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마이애미이긴 그렇긴 하지만 이번 시즌은 뭐 한 게 없지 않아요? 영입을 뭐 한 맞아. 게 없어. 맞아. 네. 마이애미는 그 기사도 났더라고요. 지난 뭐 15년인가 뭐 네, 13년간 원했던 슈퍼스타가 4명 정도가 있는데 다 데려오지 못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이애미는 전력 보강을 하지 못했고 지금 전력상으로 보면은 마이애미가 이제 미러키나 보스턴보다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버틀러 혼자의 힘으로 또 한 번 한다. 그럼 진짜 리스펙트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왜 마이애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번 트레이드로 가장 손해 보는 팀이 저는 마이애미 같거든요. 미래에 그렇게 아데토쿤보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던 그 희망도 꺾였어요. 거기 하나에다가 릴라드가 이번에 가고 싶어했던 팀이 마이애미인데 그것마저 꺾여버리니까. 거기에 그것도 있잖아요. 네. 타일러 히로. 히로까지. 타일러 히로는 맨날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거든요. 아니, 너 히로 너무 불쌍한 게 그 NBA 2K 하세요? 네, 가끔. 하세요? 네. 저 지금 저기 플레이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K23에서 그러니까 히로는 심지어 그 게임에서 밀어줬던 선수예요. 히로랑 막 그 플레이하고 히로한테 뭐 물건 따내고 막 이런 진짜? 그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으로 보세요, 히로를? 일단 히로는 그래도 올스타 레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그 보는데 정도까지는? 근데 뭐 아직 뭐 수비도 약하기도 하고 수비는 안 늘 것 같아요. 예. 뭐 기복적인 문제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근데 일단 팀에서는 3옵션이잖아요. 그죠? 버틀러랑 아데바요 다음에 네. 아니면은 뭐 거의 2옵션까지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러한 선수가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속이 상하고 좀 미래에 또 다른 움직임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봉합이 되고 네. 경기력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빠져나간 선수들은 또 이것보다 더 많은데 채우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가장 손해보는 손해보는 팀이 마이애미가 되는 것 같고 네. 혹시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오늘 또 빠뜨린 얘기가 있다면 일단 네. 뭐 그래서 이제 야니스가 데미안 릴라드 영입이 되면서 곧바로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예. 야, 퍼킹 뭐 챔피언. 챔피언십 뭐 같이 한번 해보자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양강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마이애미 뭐 이런 팀들은 점점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내려갈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은 이제 건강적인 측면만 변수만 좀 제어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과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오늘 저희 녹화하는 시점이 10월 6일인데 시즌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티어도 한번 구분을 해볼 거고 네. 이게 오히려 상당히 이동환 기자 그리고 또 이민재 기자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모르겠다. 물론 이 부상을 가지고 이거 예측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저는 포르징기스가 거의 뭐 작년만큼만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누웠던 선수라. 그러면은 그 두 팀 모두 건강하고 두 네. 팀 모두 풀 전력이라고 봤을 때 미러키랑 보스턴 어떤 팀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무조건 미러키입니다. 미러키? 무조건입니다.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네. 릴라드가 부상이 없고 아데토쿤보도 부상이 없고 심지어 미들턴도 미들턴까지. 부상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 구도가 완벽합니다. 브룩 로페스 뒤에서 받쳐주죠. 맞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테이텀이나 브라운은 좀 새가슴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얘네는 부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르는 부상이 없었지만 맞네. 새가슴, 이 친구도 새가슴입니다. 맞아요. 새가슴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공격 효율 떨어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미러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50대 50으로 봤는데 네.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미러키 쪽이야. 귀가 얇으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게 네. 테이텀이랑 브라운이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30점 40점 뻥뻥 터트리면서 내가 에이스다, 내가 슈퍼스타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 스펜서 디니디가 패트릭 베벌리랑 뭐 그 팟캐스트를 했나? 그래요? 네, 거기서 뭐 슈퍼스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디니디가 테이텀은 아직 슈퍼스타에 들긴 뭔가 좀 애매하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슈퍼스타다, 내가 네, 팀 승리 네. 이끌 수 있다, 뭔가 보여주는 선수들은 뭐 커리라든지 뭐 듀란트라든지 그쵸. 뭐 르브론 네.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 디니디가 뽑기에는 테이텀은 아직 그 아직은. 정도까지는 애매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약간 그게 동의하는 게 매년 플레이오프 때마다 뭔가 좀 아쉬웠다. 한 번 각성하면은 50점. 너무 잘해. 네. 하지만 그 다음 경기 30점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약간 아직까지는 증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미러키로 미러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느바라디오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행도 좋아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건강했을 때 네. 미러키랑 보스턴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가? 모두가 건강했을 때.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안 어려워요. 미러키입니다. 근데 그리핀이 네. 감독이 처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너무 세요. 너무 세다. 릴라드와 쿤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질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요 얘기를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번 시간은 좀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 오겠습니다.